반갑습니다. 기아대 기아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베란다 원행의 시작 김기한음입니다. 보통 김기안한 이렇게 하지만 김기한음이죠. 호주가 원산지입니다. 저쪽에 있을 그렇죠. 대명 석곡하고 같은 동네에서 살아요. 보통 보면 김기한아가 좀 싸잖아. 그래서 잘 못 키우시는 분은 또 잘 못 키우십니다. 그런데 가장 강인하고 값싸고 꽃 피우기 쉬운 그 중에 하나죠. 자, 거기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되면 다른 것들 됩니다. 다른 것들. 자, 중요합니다. 1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카텔리아도 똑같이 기릅니다. 조금 신경은 더 쓰이긴 해요. 그죠? 근데 기본은 같다. 오늘 그 기본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김기한입니다. 좀 작죠? 그죠? 작습니다. 이게 좀 외성계열이고, 외성계열들이 있습니다. 또, 홍회, 붉은 기운이 도는 쪽 계열이죠. 그 다음에 흰꽃이 피는 것. 또 더 미니미니한 것도 있어요. 자, 김기한은 종류 많습니다. 꽃 피는 것도 그렇고. 계량이 좀 됐죠. 그래서 얘네들 문제가 있죠. 그죠? 얘네들 문제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꽃은 매달려 있고, 왼 밑에다가 줄을 묶어놨어. 그죠? 자, 이게 작년에 올 때, 작년이 아니지, 올해 좋아지. 올해, 저희 모친 사왔는데 상태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게 뿌리도 없고, 그래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줄로 묶어가지고 겨우 바로 잡아놨습니다. 올해 비례 상태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꽃은 물렸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이제 김기한은 꽃 올리는 것들 이야기,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고화가 생기죠. 고화가 되려다가 꽃이 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나눠보고 분갈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이시나요? 자, 조금 올리겠습니다. 어지럽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자, 뭔가 각이 안 맞아. 각이 안 좋다고. 차라리 그죠? 이게 낫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 헤쳐보겠습니다. 이 뭐 좁은 살림이 풀어 헤쳐보겠습니다. 어떻게 심었나 안 나? 농장에서는 어떻게 심었습니까? 순수 밖으로 심어져 있군요. 순수 밖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할 일은 밖을 다 털어내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털어내고. 그 질이 그렇게 좋다 볼 수는 없네요. 그죠? 오늘은 털어낼 수 있을 만큼 털어낼 겁니다. 전에 왔던 아이들보다는 상태가 굉장히 꽤 좋습니다. 지금
분갈이하기에 좀 부적절한 계절이긴 합니다. 봄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신화가 돋을 때쯤 해서 분갈이 해주시면 그게 적기죠. 그렇지만 내부에 벌레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검역 차원에서 분갈이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 심을 거예요. 여기다. 더 작은 녀석 한번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노란 알갱이는 오스몬 커터라 해서 완효성 고형 비료입니다. 완효성 비료입니다. 전지촉의 방향을 좀 보고 잡초도 제거해야 하고 조금 더 걸러 볼게요. 식재 질이 조금 나쁘긴 합니다만 또 식재 다 제거한다고 썩은 뿌리가 없는데 무리해서 하면 안에 무리가 가니까 적당히 하죠. 적당히 뿌리는 잘 펴서 기부를 자 요정도 식재에 묻히게 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나오는 눈들이 습한데 계속해서 노출이 되죠. 그럼 자꾸 위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썩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분을 살릴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이 정도 막 돌출돼 있겠죠. 그죠? 이만큼 떠 있다고. 그래서 적당히 털어서 무리하지 않는 편에 준비를 해서 불필요한 식재 그렇게 나쁜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봐서 이것들은 다른데 활용할 작기입니다. 다른 곳에 활용할 작기입니다. 자, 분갈이를 여기서는 보리배 난석 1, 바크 1, 코코넛칩 적당량 보면 한 1대 1대1에 코코넛칩이 0.5 그 정도입니다. 분이 그렇게 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는 식재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작은 통에 하나 가봅니다. 밑에 구멍에 식재가 빠져나올 우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막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배수청을 만들 겁니다. 배수청은 중립 거기 이상의 난석으로 진행할 작정이에요. 배수청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수청은 굵은 난석으로 채웠습니다. 이 정도, 그죠? 굵은 난석, 바크는 써보니까 오키아타 바크라는 거 뉴질랜드에서 산 바크인가요?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괜찮더군요. 키 바크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바크는 깨끗하고 처리가 잘 된 바크를 사용하시는 게
실패를 줄이는 그런 게.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를 넣겠습니다. 이 어디 간 거야 이거? 이건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틀립니다. 자, 어쨌든 제 정신머리 하면 누가 틀리겠죠. 조금은 작은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일은 없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 취미잖아, 취미. 취미는 폼생폼사죠, 그죠? 폼생폼사. 자, 이래가지고 뿌리가 있어서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기하는 비료를 조금 받는 난초죠. 비료를 조금 받는 난초고, 저는 여기다가 마감 K 대립을 매달 넣을 작정입니다. 이 작기 때문에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껏 해야 뭐 11 미만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입니다. 고루 혼입을 해주겠습니다. 물리면서 밑으로 자꾸 떨어지죠. 마감프 K는 질소, 인산, 가리, 그리고 MG, 마그네슘이 같이 든 비료입니다. 고토죠. 마그네슘 맞나? 자, 고토가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비로 아주 유용합니다. 해주고, 아무리 또 우리 그냥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지만 튀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석 정도 위에다 떨어뜨려요. 이건 또 우리 모친 우리 모친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플라스틱 분에 넣으면 뿌리 관찰이 용이합니다. 잘 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 놔두면 잘 넘어지거니도 하거니와 안 이쁘잖아.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지.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그죠? 나중에서는 플라스틱 할부는 화분 컵 홀더가 없으면 넘어지니까, 그죠? 자, 다음 해볼게요. 이렇게 여덟을 중간 여덟만 넣어주면 된다. 초보분일수록 개수를 적게 넣습니다. 네. 또 이거 몇 개 넣으라 하면 몇 개만 넣으면 되는데 5, 6알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14개씩 넣는 분들이
만이념 잘 될까 싶어요. 가정에서는 젓가락 사용하시면 됩니다. 젓가락 넣고 흔들흔들 안에까지 들어가겠죠. 넣고 흔들흔들 자꾸 식기가 내려가요, 그죠? 넣고 흔들흔들 탁탁탁탁. 너무 세게 치면 튀어 오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위에를 화장토라 개념으로 난석을 좀 쓰고 있지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꼭 해야 될 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취미니까 폼생폼사 올렸다. 자,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을 바로 줄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공격을 없애서 물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한 며칠 있다가 물을 주는 거죠. 한 며칠 있다가. 그런데 나님 뭐 건강하고 별 상처가 뿌리가 상처가 없으니까 오늘은 물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첫 물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식재가 가라앉고 그 다음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구석구석 다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네. 긴기한암을 분갈이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물이 맺혀 있죠, 그죠? 물이 맺혀 있습니다. 자, 잎에 물이 고여 있었으면 안 됩니다. 고여 있었으면 안 됩니다. 요즘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이라서 너무 차가운 물을 주는 것도 좋지 않죠. 자, 이론적으로 물 온도는 주변의 기온보다 2, 3도, 추울 때는 2, 3도, 한 2도 정도 높으면 좋고, 한여름에는 주변 기온보다 2, 3도 낮으면 좋습니다. 가정에서 난을 키우시는 착색난을 키우는 시작, 긴기한암. 물은 선풍기나 그런 것들 이용해서 빠르게 말려주시면 참 좋습니다만 물이 계속 밤까지 고여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자, 겨울철이라서 낮에도 물을 줄 수 있어서 물 좋습니다. 자, 긴기한암이 가정에서 키우면서 꽃을 피지 않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빛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성장할 때 빛이 부족한 거죠. 거의 뭐 9월 하순부터 10월, 특히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빛이 부족한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차가운 온도 편차가 쫙 벌어져야 꽃눈이 잘 맞습니다. 베란다에서 5도까지 떨어져도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낮에는 20도 이상, 25도 온도가 높았다가 밤에 야간에
10도 이하, 5도 쭉. 밤낮 온도 차이가 15도, 뭐 10도 이상 온도 캡처가 팍팍 나야 꽃이 물린다. 꽃이. 저희 온실에 긴기아남도 보시다시피 꽃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꽃눈이 신화 꽃이 될 애들이 하나씩 다 자라 올라오고 있죠. 그죠? 다 올해 신총 난 것들 다 있습니다. 다 있어.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저희 온실은 13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온 처리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꽃눈이, 화꽃눈이 맺히는 걸 화분화랍니다. 화분화의 기본은 주간에 만들어졌던 양분이 밤에 이렇게 쓰이고 또 소모되고 신을 키우고 그런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밤에 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밤에 할 일이 없으면 원래 뭐합니까? 그죠? 다 중요한지 아시죠? 그죠? 다 아는 이야기라고. 자, 그러면 온도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밤낮 온도 차이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 영양 번식이 아닌 유성 생식을 한단 말이에요. 꽃이 맞들린단 말이에요. 꼭 차가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주야의 온도 편차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 방법. 자, 하는 방법. 낮에 따뜻한 베란다, 밤에 시원한 베란다. 10월 하순 정도 되면 말입니다. 자동 10도 아래로 떨어져요. 그죠? 떨어집니다. 남부지방에 그냥 밖에 던져놓으면 낮에는 햇빛 쨍글쨍글 받고 밤에는 쑥 온도 떨어집니다. 춥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걸 뭐 인위적으로 막 온도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온도 편차가 있어야 돼요. 온도 편차가 없으면 그죠? 시원한 데서 밤에 살짝 밖에 내놓으면 된다. 그죠? 다른 여러 가지 야간, 주간에 높고 낮은 온도, 주야 편차가 많은 온도 기억하십시오. 15도 이상의 주야 온도 편차가 있으면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베란다 그렇게 경우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야의 온도 편차가 필요한 난초들은, 꽃이 피는 난초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덴드로비움도 있을 것이요. 석고 아주 많죠. 그리고 겨울에 5도, 5도, 3도 아주 낮은 베란다 온도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주 강건한 난초 중에 하나입니다. 종류도 많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 난초를 한번 키워보겠다 싶은 분들은 자그마한 거 하나 사서 일단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돈 많은 선 7,000원, 어제 싸게 살 때는 작은 것들 5,000원씩 하는 어린 묘목도 팝니다. 그래서 부담감 없이 키워보실 수 있죠. 자, 이거는 저희 모친이 뭐 사오셨는데 태공들도 있고 상해가지고 끊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새끼줄 이것도 끊어줄 작전입니다. 자, 머지않아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듬고 손보겠습니다. 자, 제 채널에서 여러 가지 뭐 가정에서 가정원해로 취미로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분갈이, 시비관리, 비배관리, 또 병충해 쭉 말씀드릴 겁니다. 한동안 저희 회원들 위주로 또 2시간, 3시간씩 강의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부터 핵심만 찔러서 짧게 하죠.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팔로잉 바랍니다. 믿고 따라오시라니까요. 내가 30년 넘었다니까 이거 내가 짓고 이거 다 했다니까. 젊은 그리고 가난한 청년이
너무나 꽃을 좋아해서 화초를 키우는 게 꿈이라서 이뤄낸 자의 작은 공간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그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합니다. 농장이 아닙니다. 베란다에서, 주택에서 살아오면서 가정에서 원해를 하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그 내용들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믿고 찾는 기아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기아대에서 기아였습니다.